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당 고문이 김문수 후보와 연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 네. 그리고 적어도 호남에서 한 뭐 단단히지만 네. 적은 지지도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호남이 무조건 민주당 하는 걸 벗어날 수 있는 네. 어떤 그 정도의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노동운동을 할 때부터 쭉 보여주셨던 일부 그 과격함 네. 그걸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뭐 큰 효과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낙연 후보를 만나고 이낙연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앞에 손학규 후보가 또 손을 들어주잖아요. 네. 나는 그런 우리 사회에 이제 원로급으로 들어가는 분들, 뭐 아직은 원로라기보다 아직은 다 혈기방장한 연세이시니까 중진. 예. 예전에는 원로급이었죠. 예. 요즘은 내가 이 손학규 선생 같은 분을 보면 참 안타깝게 늘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참 많이 하시고 점잖고 그리고 해학도 즐기시고 이런 분이 저렇게 마지막을 넘지 못하고 저렇게 좌초를 해버리구나 이러는데 뭐 손학규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열심히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 이게 손학규 이 선생 같은 경우는 나 이번에 참 정말 대단하게 봅니다. 역시 손학규구나. 그래서 그 효과가 꽤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윤여준 같은 분은 이재명 캠프로 딱 넘어가는데 거기에 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옆에 그래서 쫙 서가 있는 윤여준, 이석연 뭐 그 뒤에 그 서지는 않았지만 그 손을 들어준 거와 다름없는 조갑재, 그 정규재 이런 그 한때 보수논객으로 불렸던 사람들 이런 분들까지 쭉 보면 그쪽은 이제 조갑재 대표는 이준석 후보로 몰아줘야 된다고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봤더니만 이준석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쭉 보면요. 이 이재명은 골리앗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늘 얘기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그런 면에서 나는 김문수가 이재명을 마지막에 대반전으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 이론으로 치면 다윗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긴다. 그리고 부정의가 정의를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게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없다. 드라마를 가진 적이 반드시 이긴다.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돈 500원을 아니 소주 3병에 삼겹살 5인분을 딱 놓고 내기를 하자 그러면 난 누구 쪽에 그러냐. 난 솔직히 내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나는 김문수에게 걸겠습니다. 그래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재미가 있죠. 남는 장사고.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 걸 사람 많을 거라고. 아마 여기 작가도 거기 걸걸. 그러면 내 혼자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기 전에도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또 약속을 한번 하신 바 있고 이제 오늘 또 그런 얘기를 저희가 꺼냈는데 아무튼 불언간에 저희 시청자들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라 해서 아무튼 거하게 치맥 파티를 한번 하고자 하는 준비가 저희는 돼 있는데 그 기회가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쉬 오지 않아서 지금 오늘 내일 아무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6월에 꼭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아니 참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개표 방송은 사실은 이 라디오 한 군데에서 좀 그 시간에 좀 나와달라. 그다음 뭐 이게 그 뉴스 채널 TV에서 좀 나오실 수 있겠느냐 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개표하기 전에
내가 KBS 잠깐 가서 얼굴을 보이기로 하고 나머지는 뭐 다 캔슬이 다 됐는데 예. 그래서 여기 김광일 유튜브에 함께 좀 하자. 네, 시청자 여러분 약속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각 방송사의 출구 여론조사 나온 직후에 그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생방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그날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밑에 주변에 해놨다가 예, 여기다가 치맥 준비했다가 해놨다가 네.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나온 뉴스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법관 아, 네, 자, 그 얘기 꼭 해야 돼.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법학 교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무려 1,004분이 오늘 시국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삼권 분립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예, 오늘 그 천사. 예. 천사분이 예. 예, 1,004분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네, 장담할게요. 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그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 독재를 꿈꾸는 자는 언론과 법원을 파괴를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과 법원이 그 독재를 막는단 말이에요. 네. 매스 딕테이터십을 막는 것이 언론과 가령 김광일 같은 언론인과 그리고 이 법원 오늘 천사분들이 법원이 막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왜 막겠어요? 언론이 그 쉽게 말하면 이 매스 이 딕테이터십 이런 대중의 기반을 둔 독재 네. 이게 위로부터의 독재와 아래로부터의 독재가 결합을 한 독재다 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강천석 그 선생의 칼럼에 보면 그 고문의 칼럼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네. 그 결합은 그 워낙 공고해 갖고 잘 깨지지도 않고 밑에서부터 환호를 받으니까 그리고 절대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막는 그 유일한 기관이 언론입니다. 그리고 그걸 막는 또 하나의 조직이 사법부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사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전쟁이다. 두고 봐라. 고등 7부가 어디까지 굴복을 할지 모르겠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미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심을 해놨는데 그 대법관들을 전부 탄핵하지 않고는 이재명은 그 권좌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올 가을에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치인들이 제대로 자기의 위치를 찾고 제대로 정의가 부정의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 난 민주당에 있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정의와 부정의 문제를 생각을 하라.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치평론을 30년 해왔지만 부정의가 정의를 이길 매 순간은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이기지는 못합니다. 내 장담 드리는데 그리고 수많은 평전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게 현대사를 읽어보면 가장 뭐 읽기 좋은 책이 이 폴 존슨이 쓴 모던 타임스입니다. 그 읽어보면 부정의가 정의를 이긴 적이 없어요. 반드시 정의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과유불급 선을 넘지는 마라. 그런데 이미 저쪽은 선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